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시원한 방송, 팩트에 기반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 핵사이다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핵사이다의 임헌조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근데 과연 봄은 왔는지 출래 불사춘이라는 얘기만큼 사회적으로는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 날짜 2019년 3월 27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날짜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제 3월 27일 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 10을 발동해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그 최고 총수였죠. 조양호 한진그룹 대한항공 회장이 사내 이사를 연임하는 게 부결되었습니다. 결국 총수의 경영권을 박탈하게 되는 결과를 낳은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만, 과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스튜어드십이 발동해서 경영권에 자꾸 참여한 결과로 사내이사가 부결되었는데 그 우려와 걱정, 전망은 또 배경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오늘 핵사이다가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스튜어드십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잘 모르는데 뭐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스튜어드. 여러분 스튜어디스는 들어보셨죠? 스튜어디스는 뭔가요? 비행기 타면, 그죠? 여자 승무원이 여러 가지 형태의 편리함을 봐주는데 그 여자 승무원을 가리켜 스튜어디스라고 합니다. 뒤에 디스는 여자를 가리키고요. 이 디스를 빼면 스튜어드가 돼요. 남자를 말하죠. 즉 다양한 형태의 보살핌을 해주는 집사를 스튜어드라고 그러고, 남자 승무원을 일반적으로 스튜어드라고 표현합니다. 즉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은 집사가 집을 잘 관리하고 재산을 잘 관리하듯이 국민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것을 의미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하면요, 그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매월, 그죠? 정말 피 같은 돈을 붓고 있는 돈인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그 기금 전체 규모가 63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630조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 630조를 그냥 쟁겨둘 수 없으니까 이것을 잘 관리해서 좋은데 투자해서 그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수익이 난 만큼 국민들이 노후를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스튜어드십이라는 건 뭐냐면요, 단지 그동안에는 소위 다양한 주식회사라든가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다양한 이익을 창출해 왔는데,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이후에 그 투자 금액들이 제대로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명 경영을 하는지, 제대로 회사가 잘 굴러가는지 경영 간섭, 경영 참여를 하겠다는 것이 스튜어드십입니다. 이제 좀 개념을 좀 잡히시죠?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뭐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 정부가 스튜어드십을 시행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2016년 2월 달에 스튜어드십이 시행됩니다. 무슨 정부 시절인가요? 탄핵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스튜어드십이 시행이 되었고, 처음으로 국민연금이 작년 7월에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국민연금 이후에도 많은 기관 투자자라든가 연기금 관리 기관들이 이후에 스튜어드십을 발동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스튜어드십이 제대로 운용이 안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식도 많이 생겨나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요, 어저께 그 사건이, 그죠? 벌어진 이후에 각 언론사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잠깐 보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설에서 국민연금은 정권연금 아니다,
기업인 일탈 제재는 법으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사설은 그 언론사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각 언론사의 사설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각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서 어떤 입장들이 사회적으로 그죠? 쟁점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언론사를 좀 보면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연금의 조양호 이사 연임 반대 당연하다라고 해서, 아까 조선일보 사설은 상당히 우려 깊은 내용으로 제목을 뽑고 사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겨레는 국민연금의 그 스튜어드십을 통해서 조양호 이사의 경영권을 박탈한 것이 굉장히 당연한 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것도 보시면요,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조양호 몰아낸 국민연금, 목소리 키운 만큼 독립성, 전문성 갖췄나 라고 해서 스튜어드 십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결국 이렇게 몰아냈는데, 스튜어드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췄나, 그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도 진보적인 언론 매체인데요, 조양호 경영권 박탈, 재벌 총수 전횡 끝내는 계기 되기를 라고 해서 한겨레만큼 그죠? 굉장히 반가운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겨레입니다만 바로 전전날 나온 사설은 조양호 연임 부결 주주의 힘으로 황제 경영 바로 잡을 길 열었다라고 해서 스튜어드십을 통해서 그죠? 이미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에 연임되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것 같은 사설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대한항공 사태, 관제 스튜어드십 막는 독립성 확보 우선. 여기서 또 새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중앙일보도 상당히 우려 섞인 내용의 사설을 실으면서요, 여기서 스튜어드십 앞에 관제라는 형용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스튜어드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가 갑자기 시행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2016년도에 시행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현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스튜어드십이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외국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스튜어드십은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다른 나라들도 많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부터 이게 진행되었는데요. 2010년도에 한 8년 전이죠. 2010년도에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을 했고요. 그 이후로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한 10개국 정도가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시행하는 스튜어드십과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이 똑같은지 이 본질적인 차이를 좀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아까 중앙일보 사설에서 봤던 것처럼 스튜어드십 앞에 관제가 붙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관제냐? 여러분들, 관제는 뭔지 아시죠? 앞에 관이 들어가면 관제 시위, 관변 단체, 뭔가 관이 의도적으로 그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이 관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자기네 뜻대로 여론을 형성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관이 들어가는 관제 또는 관변이라는 말은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저희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스튜어드십을 제대로 운영하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앞에 관제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겠죠.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이요. 기금을 운영하는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630조나 되는 국민의 재산이죠. 돈을 그냥 뭐 마구잡이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냐면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단연적으로 맡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입김이 일단 세질 수밖에 없겠죠. 다른 나라의 스튜어디십과 달리 관제라고 비판받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금운용위원회 밑에 수탁자 책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탁을 맡은 거니까, 그죠? 왜냐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 돈이니까. 그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있고요. 그 수탁자 책임위원회 밑에 분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과냐면 주주권 행사 분과라는 게 있어요. 그 주주권 행사 분과에서 소위 스튜어드십을 행사하는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주주권 행사 분과가 총 9명입니다. 그럼 9명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 9명에 의해서 630조 가량 되는 그 국민의 재산을 갖고서 다양한 형태의 경영 참여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먼저 그 9명 중에 3명은 법상 현 정부가 추천하게 됩니다. 그럼 9명 중에 3명이 됐죠. 나머지 3명은 어디서 결정되냐면요, 현재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추천목입니다. 각각 3명이 돼 있어요. 총 6명이죠. 그럼 9명 중에 일단은 과반이 훨씬 넘습니다. 나머지 3명은 경총, 대한상의, 공인회계사 쪽에서 추천됩니다.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 정부가 소위 결심만 하면, 정부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만 한다면 자기 뜻대로 특정 회사에 투자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기금을 이용해서 자기 뜻에 맞게 경영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스튜어드십 앞에 관제 스튜어드십을 우려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국민연금도 또한 바뀔 것이고 복지부 장관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그죠? 기금운영위원회의 내용도 바뀔 것이고 또다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의 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관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진국의 모델을 저희가 수입해서 스튜어드십을 진행을 한다면 정말 제대로 스튜어드십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진보 언론들이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있지만 우려를 금치 못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할지도 몰라요. 뭐 조양호 일가의 갑질 경영 때문에 화가 막 치밀어서, 그죠? 불경병에 걸린 국민들이 아이 잘됐다, 잘됐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관제 스튜어드십 또는 잘못된 스튜어드십이 잘못 적용돼서 운용될 경우에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지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스튜어드십은 국민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책임 경영, 투명 경영을 통해 기업이 부를 살찌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만약 관제 스튜어드십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그죠?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시행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당초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의결권이 행사될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경영 간섭이 투자 위축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밖에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지 기업이 커지는데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경영권이 왔다 갔다 하고 경영 방침이 왔다 갔다 한다면요, 외국 투자자라든가 국내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갖다가, 그죠? 멈칫거리면서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영이 악화될 거고, 경영이 악화될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결국은요, 국민 재산이 감소하고 여러분,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뭐 속 시원하게 그냥 그 소위 조양호 이번에, 그죠? 박탈당했으니까 좋아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을 살펴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내가 매달 붓는, 의무적으로 붓는 그죠? 국민연금. 앞으로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이 참여할 기군요. 뭐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고용보험, 다양한 기금들이 스튜어드십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발동을 못할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고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결국은 시장의 정치 논리가 깊이 개입해서 국민 재산이 그죠? 하락하고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을 갖고서 냉정한 시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번에 국민연금이 그죠? 적용해서 어제 날짜로 그죠? 추진했던 이 스튜어드십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면서 비판하면서 이것이 작동할 수 있기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핵 사이다 이mon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